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아프간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 사람과 함께 울고 웃었던 선교사 게일의 전시회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평생을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한 성도의 마지막 약속으로 설립된 우강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식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계 보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현지인 모두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건 현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탈레반에게 살해 협박을 받는가 하면 곳곳에 감시로 탈출마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프간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외국 기업과 단체, 국가 재건 사업에 참여한 현지인 등 사실상 현지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이나 구금, 협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사면령을 내려 보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외국 대피도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탈레반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미리 알고 몸을 피했고, 근데 이제 조카가 집을 지키고 있다가 조카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9명을 공개 참수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지금 그 탈레반들이 개종자들을 지금 색출하는데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신변 노출 위험과 탈레반의 살해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레반은 마을 도처에 스파이와 정보원을 심어 기독교인이 있는지 수소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에 있는 선교사나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육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비밀리에 국경을 넘는 데다 탈레반 검문소가 곳곳에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걸리면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 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국경 근처에 좀 숨어서 계속 국경을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를 했어요. 매일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외국 기업이나 NGO와 일했던 현지 아프간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과 난민 사역을 해온 선교사들은 아프간 교회는 대부분 지하교회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배신당하고 살해될 위험이 있다며 이들의 보호와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인물하면 대부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떠올리실 텐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표 고전인 철로역정과 성경을 한글로 처음 번역한 게일 선교사입니다. 생소했던 당시의 조선을 연구한 게일의 일생과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0년대 영국에서 처음 출간된 철로역정이 200여 년이 흐른 뒤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게일 선교사의 공이 컸습니다. 게일은 철로역정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인물로 번역이 완료된 철로역정은 배제학당 등 초기 기독교 학교의 교재로 활용됐으며 기독교의 토착화에 일조했습니다. 게일 선교사의 이러한 일생과 한국 선교에 대한 업적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가 지난 9월 3일부터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한글에 대해서 많이 익혀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한글을 많이 발전시켰고 또 많은 조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기이한 분이죠. 굉장히 재주도 많으시고 또 능력도 많으시고 특히 그분은 우리 이 한반도를 극히 사랑하셨어요. 1888년에 한국에 들어온 게일 선교사는 조선 최초의 번역가이자 문학자, 교육자로도 기억됩니다.
게일 선교사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가시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해 현재까지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게일은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를 번역하며 7만 단어 이상을 정리했고 최초의 한영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열정적인 선교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반도를 몇 바퀴야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열정, 이것이 우리 일반적 현재 교인들한테 아직까지는 많이 안 알려졌다. 온도우드나 아펜젤러는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게일에 대한 선교사의 그 업적이라든지 그 놀라웠던 복음 사역에 대한 것은 좀 덜 비진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더 알려주면 좋겠다. 전시에선 천루역정을 포함한 신구약 전서 등 게일 관련 30여 점의 주요 유물 자료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겨온 교회의 사역이 한 성도 개인의 큰 결단으로 이어진 아주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동막교회를 출석했던 고 노승환 집사의 이야기인데요. 평생을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다 마지막 유언으로 설립된 장학회가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동막교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인 것도 특이하지만 이 교회는 자그마치 11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기독교 초기의 교회로 미국 북장로교 소속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처음 설립 당시부터 교회는 마을과 가까이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섬기는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선한 사역을 펼쳐온 교회는 7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사업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학사업은 교회가 아니라 동막교회를 출석했던 한 성도의 마지막 유언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 노승환 집사는 국회의원 5선과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인물로 평생 지역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장학회는 그의 호를 따서 우강장학회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 가족 여러분들께서 전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터를 일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가가 모여가지고 그 어른의 뜻을 또 유언에 따라서 기리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채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 노승환 집사는 2014년 소천하기 전 향후 10년간 한 학기당 500만 원씩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유언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2015년 동막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10년간 지급할 장학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성실함, 성적 우수, 자기 개발이 눈에 띄는 학생 등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고 노승환 집사의 가족들은 남다른 소감을 전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동막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좀 도움을 좀 많이 줘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어려운 청년들, 젊은이들 위해서 아버지가 꼭 도움을 주라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기증하게 된 겁니다. 100년 넘도록 선한 사역을 이어온 교회의 정신을 성도 개인이 큰 뜻을 가지고 실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성도의 헌신도 교회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한국교회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유가족들은 장학사업 10년을 완료하더라도 장학금 전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를 듣고 굉장히 놀랐고 이 장학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서 대학교 이번 연도에 들어왔는데 더 공부하고 신앙생활에 정진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지금까지 계획입니다. 동막교회는 이제 설립 1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의 피난처 역할도 지역 발전의 비전 제시에 앞장서는 역할도 맡았던 교회는 앞으로도 이웃을 더욱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회의 선한 사역이 성도의 삶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동막교회와 고 노승환 집사의 사례처럼
전국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의 소식이 넘쳐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계 보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넓혀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교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과의 공식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고영기 사무총장과 예장백석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를 대화위원으로 위촉하고 두 기관과의 만남과 통합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일 등록된 해당 글의 청원 동의수는 6일 기준 2만 3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대구 대연동에 외국인이 집단사회를 만들어 단체 행동을 하고 세력화하는 건 처음 본다며 어느 순간부터 이슬람이 늘어났는데 요즘은 주민들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원이 건축되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것이라며 동네가 이슬람화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진행하는 2021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 행사를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가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히어로 레이스는 은총이와 같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 마라톤 행사로 올해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이영훈 목사는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달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이웃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한국OM이 1, 2년 단기 선교를 떠날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선교 경험이 부족한 예비 선교사를 위한 것으로 만 18세 이상, 세례 후 6개월 이상 된 정통교회 기독교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 예비 선교사로 선발되면 합숙훈련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각자 지원한 선교지로 떠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9월 24일까지며 한국OM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8.5%,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였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꼭 필요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신청이 6일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88% 국민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3인 가구 외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5만 원 이하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까지는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2나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간 연장됐습니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국내 예방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또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일본 유력신문의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4일에서 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142명의 23%가 차기 총리로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고노 담당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여론조사 당시 이시바 전 간사장이 1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역전된 상황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의 수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알파 콩데 대통령이 무장 특수부대 병력에 억류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기니 수도 코나크리의 대통령궁 인근에서 대규모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프랑스 외인 부대 출신 마마디 둠부야가 쿠데타를 주도했고
기니군 정예 특수부대를 앞세워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둔부야도 국영TV에 나와 정부를 해산하고 군부가 과도정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레반 교육당국이 새롭게 마련한 규정을 기반으로 아프간 사립대학에 다니는 여성들은 아바야를 입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슬람권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입는 아바야는 얼굴을 뺀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긴 통옷입니다. 탈레반은 수업도 성별로 구분해 진행하도록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커튼을 쳐 남녀 학생을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터키에서 세계 최장 터널 비행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이탈리아 출신 스턴트 조종사 다리오 코스타가 이스탄불 차탈자 지역의 마르마라 고속도로 터널 2곳을 연달아 통과하면서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타는 이륙부터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43.44초간 2,260m를 비행해 종전 세계 최장 터널 비행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터널 비행 구간은 1,610m였으며 평균 속도는 시속 245km였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2010년 이후 올해 대학생 신입생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대학 알림이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원 내 총 모집 인원은 32만 251명으로 총 252만 6,24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8.8대 1보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또한 총 지원자 수로는 2008년 이후 최저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 낮 동안 남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한 주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프간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은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물론 지하교회의 개종자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무사히 구출되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